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관심사죠. 일자리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논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었어요. 다보스 포럼,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 3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요.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는 200만 명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존 일자리는 710만 개가 사라질 겁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710만 개 빼기 200만 개 하면 510만 개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일자리는 거기에 속하나 안 속하나, 이런 논쟁이 여론에서도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0월 달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신의 일자리는 대체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응답자의 44.7%가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라고 우려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내 일자리는 절대 대체 불가능해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20%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의 일자리는 앞으로 변동이 일어나는데 내 일자리는 거기에 소멸되는 게 아니야? 라는 우려를 갖는 게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거 역사부터 일자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거는 230년 전입니다. 그 당시부터 과연 일자리가 어떻게 변동돼 왔고 어떻게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지를 한번 시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와 일자리의 문제의 첫 번째 우려는 1811년부터 12년까지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1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아마 역사 속에서 그 내용을 배운 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012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바이런. 이분이 이제 시인이면서 정치가인데요. 이분이 의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러다이트 운동으로 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기계를 부수는 일은 범죄가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쭉 흘러가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더 늘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보면 농부가 80%에 불과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848년에 스튜어트 밀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이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없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게 기술이다. 이런 결론을 맺어서 일자리의 논쟁이 결말이 졌습니다. 그런데 또 일자리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2차 산업혁명 시대 때입니다. 이때는 대량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습니다. 미국에 왔죠? 그러면서 1935년에 미국 노동국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기계로 인한 실업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더 많은 노동자가 공장에 취업이 되고 더 많은 사무직 근로자가 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됐죠. 결국 경제가 발전되면서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우려가 불식이 된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는 정보화 시대에 왔습니다. 1946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범용 컴퓨터인 ENIAC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자동화와 공장 자동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컴퓨터가 여러 분야에 쓰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많이 컴퓨터가 대체되는 1960년대에 또다시 충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타임지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곧 사무직은 완전히 사라진다. 신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1960년대에 컴퓨터가 본격화되면서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우리가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됐죠. ICT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운영자, 컴퓨터 기획자,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충돌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앤다 하는 충돌의 문제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정보화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2011년부터 또 2015년까지도 한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디지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우버를 반대하고 우버 운전사를 폭행하고 우버 택시를 부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버가 있어도 택시는 계속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11년에 IBM 왓슨 인공지능이 미국의 퀴즈쇼에 나가서 인간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때 퀴즈 세계 챔피언이었던 켄이라는 사람이 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첫 번째 잃어버린 사람이 접니다 라고 했고요. 2013년에 이코노미스트지는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파괴하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그리고 세금도 회피하고 갈등도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요즘 겪고 있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세요? 과거에도 그런 일은 있었다 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흐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역사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진화됐을까라는 것을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 창출, 진화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누가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마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자동차가 등장을 독일과 영국에서 했습니다. 누가 운전했을까요? 그 당시에 자동차를 샀던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그러면 귀족들이 차를 안 모니까 전문적인 운전기사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갔을까요? 마부들이 갔습니다. 마부들은 처음에는 자동차를 때려부시는 일에 참여했지만 결국 마부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마차가 있죠? 이 마차는 영국의 마차입니다. 말이 한 필이 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영국은 도로가 좁았습니다. 그러다니까 말이 한 필이 몰았고요. 마차에 승객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마부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자, 마부가 왼쪽에 앉으면요. 고삐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채찍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채찍을 휘두르게 되면 오른쪽에 만약에 승객이 앉아 있으면 계속 코피가 터질 거예요. 잘못하면. 왜?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마부들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야 길에 있는 쪽으로 채찍을 휘두르면 승객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독일 마차는요. 두 필의 말이 몰았어요. 그러니까 마부가 어디에 앉아있을까요? 오른쪽에 앉으면 왼쪽 말을 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정하기가. 그래서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부석이 넓다 보니까 승객은 오른쪽에 앉아 있어도 안전하게 채찍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 자동차는 왼쪽 운전, 영국 자동차는 마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른쪽 운전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고용은 마부라는 직종은 사라졌지만 일자리는 새로운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기사 쪽으로 전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포드가 대량 생산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는 뭐가요? 이제 귀족들만 자동차를 사는 시대에서 자가 운전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고용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다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일자리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택시, 트럭, 버스, 그뿐이겠습니까? 세차장, 그리고 액세서리, 이런 다양한 업종으로 전문 운전기사들이 이동을 했고 더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관련한 일자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카카오 택시가 보이시죠? 과거의 택시기사와 정보화 시대 택시기사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과거의 택시기사분들은 머릿속에 온 서울 시내의 지도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어디가 안 막히지? 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보화 시대에는 내비게이터가 해주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분들은 외우는 일에서 서비스를 더 잘하는 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는 소멸되고 창출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진화가 된 게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택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시는 택시는 싱가포르의 무인 자동 택시입니다.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택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글 자동차도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택시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이 세계 최초로 무인 자동 택시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6년 8월 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택시를 보시고 일자리 변동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택시예요. 그러면 싱가포르 택시 기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이동할까요? 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은 나라 아닙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구가 적어도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면 그 인공지능이 인구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재빨리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MIT를 직접 찾아가서 미국 MIT의 누토놈이라는 스핀오프된 기업을 제휴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교통부 장관에게. 아니,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가포르는 이 인공지능이 되면 전 세계 무인 자율 택시를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의 매니저는 누가 나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를 훈련시키면 택시기사들이 이제 지역 매니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인공지능 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택시가 고장난 건 아닌지, 이런 거는 누가 모니터링하죠?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제일 잘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모니터 요원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계획에 의하면 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역 매니저로 갈 경우에 한 5배 이상의 봉급을 받겠죠? 모니터링 요원이 되면 2배 이상의 봉급을 받겠죠? 그리고 더 많은 요원들이 고용 창출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택시에 의해서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해서 일자리가 준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내 일자리는 소멸되지만 내가 더 빠르게 역량 이동을 하면 더 좋은 기회를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화 시대가 일자리를 없앴습니까? 없앴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자, 최근에 맥킨지 컨설팅이 미국과
프랑스의 일자리 변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보화 시대에서 미국에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 3분의 1은 ICT에 의한, 다시 말하면 정보기술에 의한 일자리였습니다. ICT를 개발하고 또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앱을 만들고 시스템 관리를 하는 이러한 분야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미국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33%가 이러한 일자리였고요. 자, 프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CT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조업이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문화, 예술 이런 분야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겠어요? 이 나라를 살펴보면 인터넷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 프랑스에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런 인터넷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만 건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결국 없어진 일자리 하나에 2.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일자리는 소멸됩니다. 반면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더욱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 일자리는 진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결론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다. 싱가포르 택시에서 보듯이 일자리는 소멸되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건 자명한 이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질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 세 번째 뭘까요?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로 또 거기에 필요한 역량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